그들의 얘기가 처음 우리에게 전해진 건 2년 전 남편의 죽음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아내의 제보였습니다. 제가 배우자랑 8년 동안 연애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말 부부식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중간에 반찬 갖다 줄 때나 아니면 주말에는 꼭 보거나 놀러 가거나 했었고. 2019년 여름 친구들과 물놀이를 갔다 남편이 물에 빠져 사망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빙 했구나 이러고서는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자 하고 뒤돌았다가 그 짧은 순간에 이제 뒤돌아봤는데 물결이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 일 이후 남편의 사망 보험금 문제로 보험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제보자. 제가 금감원에 지금 민원 신청 넣어놨었는데 보험사 측에서도 뭐 금감원에 답변할 테니까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더라고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보험금을 노리고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도움을 청했던 제보자는 첫 통화 이후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취재를 중단하고 몇 개월 후 우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우리에게 연락을 해오기 이전에 작성된 댓글, 그 내용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용소폭포. 이곳이 이름난 이유는 바로 절벽 위 다이빙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빙을 즐기다는 이곳에서 제보자의 남편은 어떻게 사고가 났던 걸까? 우리는 제보자인 아내 이 씨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 이은혜 선생님 맞으시죠? 네네. 좀 시간이 몇 달 지나서 어떻게 네. 정리되셨는지 해서요. 가평경찰서에서는 내사 종결이 된 거고 네. 뜬금없이 일산경찰서에서 그렇게 오더라고요. 보험사에서 네. 저를 막 살인 및 무슨 그걸로 걸었더라고요. 관할 경찰서가 변경되면서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제보자. 처음 제보 때와는 달리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우린 사망한 남성의 가족들을 수소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친누나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의혹이 많은 사건이었어요. 상여비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핵심은 그거예요. 상여비는 수영을 못해요. 한 남자의 죽음을 두고 그의 아내와 친누나가 서로 다른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지인분들 오고 그때 이제는 모든 게 조금씩 알게 된 게 많으니까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드는 거죠. 상엽 씨가 11살 나이 차가 나는 그녀와 결혼한 건 2016년 가을경이라고 했습니다. 상엽 씨의 집에서 받은 1억 원과 대출 4천만 원을 더해 인천에 신혼집을 마련한 두 사람은 상견례나 특별한 예식도 없이 이듬해 봄 혼인신고로 법적인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5개월 뒤 상엽 씨를 피보험자로 아내는 보험 4개에 가입했습니다. 설계사분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먼저 한 6억짜리를 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빠가 저한테 보험을 자기도 들어야겠다. 보험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건 좀 그렇다. 매달 보험료는 계약자인 아내가 납부해왔고 남편이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하게 돼 총 8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단지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게 아내를 억울한 피의자로 만든 걸까? 상엽 씨보다는 11살, 12살이 어렸던 아내의 친구들. 사고가 날 무렵인 밤 8시경 아내와 아내의 친구들 외에 다른 목격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상엽 씨 가족들은 그날의 사고가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엽이 등에다가 칼 꼽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년 정도 연애를 하고 2016년 신혼집까지 마련했던 두 사람.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낯설어 보이는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직장이 수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수원 쪽에. 근데 이제 여자분이 사는 데는 여기 인천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하는데 같이 안 살고 따로 살아. 여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어디야? 나 지금 큰 집. 아이고, 신정이라고 큰정 같구나. 그래, 들어가서 푹 쉬어. 결혼 후에도 연인처럼 지냈다는 부부. 장거리 여행을 할 때면 종종 아내 친구들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사고 날은 아내 친구들의 물놀이에 상엽 씨가 갑자기 합류하게 된 거라고도 했습니다. 아내의 친구로 소개한 남성 조연수와 또 다른 두 커플까지 총 7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계곡에 도착한 때가 일요일 오후 3시경. 다이빙과 수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다른 물놀이객들은 하나둘 철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내 이 씨에 따르면 밤 8시가 넘은 누군가 마지막 다이빙을 제안했고 남편 상엽 씨를 포함한 3남자가 절벽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 친구가 먼저 다이빙을 했고 얼마 후 남편 상엽 씨도 따라 뛰어내렸다고 했습니다. 거기 있던 4명 다 허우적거리는 걸 아예 못 봤어요. 거기 있던 4명 다요. 떨어진 걸 보고 얼굴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걸 보고 네. 앞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 뒤돌았던 것 같아요. 물 밖으로 나올 줄 알았던 남편이 아주 잠깐 사이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허우적대는 모습도 살려달란 외침도 없이 일행들이 돌아봤을 때 수면 위는 이미 잔잔했다고 했습니다. 밤 8시 24분 119 최초 신고 이후 물속에서 상엽 씨를 구조하기까지 30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발견했을 때 심장은 멈춰 있었고 사망 소견은 익사였습니다. 부검 감정서를 통해서는 사망 원인이 명확히 익사다. 이거 이외에는 이 부검 결과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볼 때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없다는 게 1차 수사의 결론. 우린 사고 당시 일행 중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한 명의 목격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녀는 상엽 씨가 눈에 보이지 않자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던 최 씨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갑작스럽게 전화 드려서 좀 죄송해요. 네.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연락 안 해요. 그러면 그 일행들과 지금은 더 이상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최 씨. 최 씨는 사망한 윤상엽 씨와는 그날 처음 본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동행도 현장에 도착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원래는 친한 오빠라고 그랬었어요. 저한테 소개 처음 해줬을 때. 일행들이 그에게 다소 무안을 주는 상황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격이 없이 친해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기 전까지 그가 이 씨의 남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진짜 복잡했어요. 남편이라는 소리를 딱 듣고서. 근데 제가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엽 씨 죽음에 대해서는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본 것만으로 봤을 때는 윤상엽을 일부러 살해했다라고는 보기 힘드신 거죠. 네, 그렇게 보면 힘들어요. 누가 봐도 다 사고로. 그날 계곡에서 최 씨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날 밤 마지막 다이빙을 제안한 건 아내 이 씨. 이은혜가 이제 오빠도 뛰어라고 했는데 이제 싫다고 안 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2명 조끼가 바닥에 있었던 거를 이은혜가 입으면서 그럼 내가 뛸게. 그분이 아니야 그냥 내가 뛸게 해가지고 남자 셋이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남자들끼리 뭐 다 뛰는데 오빠는 안 뛰어 뭐 이런 말들이 좀 자극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죠. 하지만 두 남자 다음으로 상엽 씨가 뛴 것은 맞다고 최 씨는 기억합니다. 누가 밀거나 강제로 입수시킨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입수 후엔 분명 상엽 씨의 몸이 떠올랐고 수면 위로 얼굴과 팔까지 올라왔던 걸로 그녀는 기억합니다. 이쪽 페어있는 쪽 그쪽 방향으로 손을 이렇게 헤엄치는 제스처 같은 거기까지 딱 보고서 오빠 이제 물로 아예 다 나와서 저보고 담배를 달라 그래가지고 담배를 찾고서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딱 뒤에서 악소리가 들렸거든요. 악소리? 네. 안지 악인지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의 이 기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첨벙첨벙하거나 아예 안 들려서 그게 더 이상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소리라도 지르고 막 허우적거리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어떻게든 했겠죠. 근데 저희가 이미 봤을 때는 완전 안 보였어요. 아내의 기억과 최 씨의 기억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비명과 함께 시야에서 사라졌지만은 상엽 씨의 다이빙 지점 근처에는 남성 일행이 있었습니다. 튜브를 타고 있었고 제가 이제 튜브를 빼라고 튜브를 이렇게 낀 채로 헤엄치. 네, 이렇게 낀 채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 답답해가지고 오빠 튜브 빼시라고 오빠 튜브 빼요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질렀거든요. 그 순간 A안애가 저 문화가 빨리빨리 하면서 올라간 걸 따라오라고.
조 씨가 튜브를 벗고 헤엄치기 시작했을 때 아내 이 씨는 그녀를 불러 자리를 이탈했다는 겁니다. 언덕 위까지 올라가 구명 튜브를 챙겨 돌아왔을 때 수면은 이미 고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상엽 씨가 사라진 쪽으로 헤엄쳐 갔던 조 씨의 위치가 자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 오히려 더 멀어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날 두 사람의 행동을 더욱 곱씹어 볼 수밖에 없었다는 최 씨.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관계는 뭐였어요? 사귀는 사이. 사귀는 사이? 처음부터 그냥 이해가 안 갔어요. 남편을 앞에 두고 둘이서 불륜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 온 거잖아요. 그리고 왜 굳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갔을까? 아내 이 씨의 오랜 친구라던 남성 조 씨. 그는 아내 이 씨와 상엽 씨 모르게 만나오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상엽 씨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을까? 결혼 당시 인천에 전세로 마련했던 신혼집을 두고 상엽 씨는 사망 전까지 수원의 반지하 월세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S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이은혜 아니야 또? 때뜸 아내 이은혜의 이름을 꺼내는 집주인. 그날 봤는데 내가 CCTV를 봤거든. 가방 메고 누굴 기다리더라고. 사장님께서 CCTV를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봤더니 나한테 더 이상 얘기 못 한다니까, 개인적인 얘기가. 집주인이 봤다는 장면은 대체 뭘까? 사실 그는 경찰 요청에 대비 CCTV 하드디스크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CCTV에 촬영된 장면은 무엇이었을까? 이미 지워져 버린 그날의 기록들이 서서히 복원되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복원된 파일은 총 20만 8천 개. 우리는 그중 사고 당일부터의 영상 3만여 개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있다. 6월 30일 물놀이를 가기 전 아내를 기다리던 상엽 씨 모습입니다. 얼마 후 상엽 씨 명의인 승용차를 조현수가 운전해 나타납니다. 그 후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엽 씨. 그런데 이틀 후 새벽 집 앞에 흰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아내 이은혜와 내연남 조현수. 아내는 상복 차림입니다. 상엽 씨 집으로 들어간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난 건 약 40분 후. 들어갈 땐 없었던 점퍼가 아내에게 들려 있습니다. 상엽 씨의 발인이 있었던 7월 3일 촬영된 영상입니다. 밤 9시경 조 씨가 이번에는 다른 여성과 함께 상엽 씨 집으로 들어갑니다. 한참 후 그가 컴퓨터 본체를 들고 나옵니다. 상엽 씨의 장례 기간 중 조 씨는 왜 상엽 씨의 집에 반복적으로 방문해야 했던 걸까? 조 씨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조현수 씨 핸드폰 맞을까요? 네네, 누구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SBS 방송국의 김영태 PD라고 합니다. 사고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명쾌하게 뭔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요. 그거는 경찰서에서 할 일이지 거기에서 할 건 아니잖아요. 저는 경찰서에서 나오라는 대로 다 떳떳하게 나가가지고 조사받았는데. 지난해 가평경찰서에서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아내 이은혜는 거짓 반응, 조현수는 판단 불가 반응이 각각 나왔다고 합니다. 상엽 씨 집에 남아있던 물건 중 눈에 띄는 건 여러 장의 부동산 채무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연봉이 6,400만 원이 넘었던 상엽 씨가 2018년에는 개인 회생을 신청했던 기록도 발견이 됐습니다. 상엽 씨와 사귄 후 친정집을 돕는다는 이유로 상당히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다는 아내 이 씨. 저희 집이 많이 가난하고 안 좋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네. 오빠가 많이 도와준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좀 돈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서 여행을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빚이 좀 생겼죠. 우린 과거 아내의 주소로 등록돼 있던 동네에서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남자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할 남자가 있다. 결혼할 남자하고 결혼식을 할 거다. 그래서 설마 잠깐 만나는 거겠지. 근데 정말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연고님이 몰랐을 겁니다. 결혼하는 거. 상엽 씨와 사귀고 있던 2015년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식까지 올렸다 파혼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상엽 씨가 이은혜와 결혼 발표를 한 건 그로부터 몇 개월 뒤였습니다. 상엽 씨는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던 걸까?
20대 초반의 사회생활을 시작해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는 상엽 씨. 결혼하기 전? 네, 오래됐죠. 그때 한 3, 4억 모았다고 그대로 이제.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큰 돈은 아니었고 나 50만 원만 빌려줘. 돈도 많이 모으고 그런 친구도 50만 원 왜 빌려고 했을까.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물론 금융권의 채무가 늘어나던 시기, 상엽 씨 계좌에서는 아내 친구인 김모 씨에게로 2년간 약 3,6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것도 확인됩니다. 기이한 일은 이 궁핍했던 시기에도 두 부부가 해외여행을 다니곤 했다는 점입니다. 상엽 씨 부부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걸까? 보험사에 확인한 결과 상엽 씨가 피보험자였던 보험들 역시 미납으로 수차례 해지될 뻔한 상황이 반복되며 계약이 간신히 유지돼 왔다고 합니다. 유독 그분을 기억하는 이유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신 적이 없어가지고 치료했다 살리고 이랬던 거죠. 2달 연체가 되면은 이제 보장이 사라지는 게 맞아요. 치료 직전에 뭔가를 납부하시고 치료 직전에 뭔가를 납부하시고 이거는 어떻게든 보험을 유지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의지? 상엽 씨의 사망 추정 시각은 2019년 6월 30일 밤 8시 24분. 그중에 이제 핵심적인 게 우표 업무를 하나 확인을 했는데 안내장이에요. 보험료가 몇 개월간 미납이 됐으니 7월 1일부로 실효가 됩니다 라는 안내장이에요. 7월 1일에 보험이 실효가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불행했던 그날의 사고는 보험 실효를 불과 4시간 남짓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상엽 씨는 그날 어떤 과정을 거쳐 익사한 걸까? 우리 목격자 최 씨의 증언을 토대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보기로 했습니다. 외마디 비명을 듣고 돌아봤을 때 현장에 있던 5사람의 위치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튜브를 낀 채 다가가다가 최 씨의 소리를 듣고 튜브를 뺐다는 조 씨. 그런데 현장에서 상황을 재현해보니 다소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튜브를 던져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생각을 못했는지. 그리고 그날 상엽 씨의 다이빙 이후 목격자 최 씨가 보지 못한 시간의 공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이 씨와 함께 구명 튜브를 가지러 갔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두 여성이 돌아왔을 때 조 씨는 허리 정도 깊이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내려왔을 때는 저희 쪽을 보고 있었죠. 조은수가 고개를 돌려서 이러면서 형 안 보여, 형 안 보여요. 그냥 옆에 이렇게 옆으로 서 있었어요. 옆에 튜브도 있고 그다음에 다가오시는 분이 충분히 다가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뭔가 이렇게 안 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법의학자 역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다소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포말이라는 건 숨을 품어야 되고 다시 들어오고 막 계속 이렇게 내가 살려는 어떤 자구책이거든요. 기도에 포말이 있다는 것은 올라와서 몇 번의 숨을 쉬고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허우적대는 모습을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이 포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날 상엽 씨의 죽음은 정말 모두에게 갑작스럽고 불행한 사고였을까? 그가 일기처럼 썼던 글 중에는 이런 문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렇게 크게 미안하진 않아. 나 빈자리 못 느낄 테니까. 아마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다. 항상 바쁘니까. 자신의 장례식에조차 이은혜 씨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로서의 어떤 도리를 할 거라고 기대를 안 하는 상태였다는 뜻이에요. 그 무리들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요구하고 부당하게 어떤 것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은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거에 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은혜라는 사람에게 마치 길들여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을 상엽 씨의 마지막은 가난하고 또 외로웠습니다. 그가 떠난 빈자리엔 지금 8억 원의 보험금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발생한 고 윤상엽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살해 혐의로 조사 중 사라진 피의자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에 대해 잘 알고 계시거나 이들을 목격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